반갑습니다. 오늘은 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땀의 계절이 있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이죠. 여러분들 땀 많이 흘리고 계시죠?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땀이 많이 나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땀이 많으면 약하다, 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전제부터 우리가 버리고 시작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이런 한여름에 땀을 흘려야 할 때 흘리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볼 때 태음인 체질, 태음인은 몸이 체구가 크고 살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방에서 볼 때는 습담이 많다고 하는데, 습이라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커져 있는 사람들이 태음인입니다. 이런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한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땀이 많이 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땀이 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몸이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소음인들은 바짝 마른 사람들, 체구가 약한 사람들, 몸집이 작고 뼈대가 비교적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소음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땀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면 큰 병입니다. 큰 병. 몸의 기운이 굉장히 허해서 몸이 너무 연약해져 있다, 약해져 있다. 그래서 소민들은 땀이 잘 안 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다, 빨리 무슨 진찰을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땀이 다 난다고 해서 나쁘거나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땀에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한과 심한이 있습니다.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데서 나오는 땀을 말하는 것이요, 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서 나오는 땀을 말합니다. 심한. 다시 말해서 천한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 우리가 한여름에 땀을 흘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평소에 1리터입니다. 1리터. 매일 1리터씩의 땀은 우리가 흘리는지 모르면서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옷에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한은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밥만 먹어도 또 조금만 그래도 일만 해도 줄줄 흐르는 땀을 천한이라고 합니다.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데에 들어가서 앉아서 흘리는 땀, 그것을 천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천한은 우리 몸에 독소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시키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살 빼는 데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심한이어야 합니다. 심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땀. 이 심한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서 뻘뻘 흘리는 땀, 그 정도는 되어야 심한이라고 합니다. 몸 깊은 곳에 있는 습담, 습은 물이요, 담은 기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기라고 하는 것은 체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체지방, 지방질이 분해되어 가지고 CO2와 H2로 분해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물만 나옵니까? 물이 나올 때는 코로 숨도 쉬지 않습니까? CO2도 나오고 땀으로 H2O가 나오면서 심한이 나올 때에 우리 몸은 체지방이 분해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액티브하게 움직여라, 그런 뜻입니다. 심한을 많이 배출해낼 때에 몸속에 많이 쌓여있는 더러운 독소와 중금속까지도 배출이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병적으로 달아오르는 땀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있는 땀이 있죠. 여성들이 갑자기 후끈하면서 가슴 위쪽으로 열이 차오르면서 얼굴이 벌게지면서 땀이 쫙 내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울렁울렁 하는 거죠. 이런 땀은, 이 땀의 특징은 가슴 위쪽으로, 가슴, 목, 얼굴, 머리 쪽으로 땀이 쫙 나오고 일시적으로 쫙 분비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대부분 여성들 호르몬 관계로 오는 거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여성의 성적인 호르몬의 분비가 끊어지는 폐경기에 가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교감신경 흥분 증상으로서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피가 고기로 확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벌게지면서 땀이 바짝 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지는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통 부인들에게 많이 있는데 꼭 갱년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병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할 때에 부인들에게 이게 많이 생깁니다. 한이죠, 한. 한이 쌓이면은 화병이 생기는데 화병이 생기면은 또 이런 땀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남편이 사랑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살면은 이런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생기는 화병의 원인은 90% 이상이 남편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배꼽 밑으로는 따뜻하게 불, 가슴 위로는 시원하게 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 쪽, 얼굴 쪽은 차고 시원해야 되고 아랫도리 쪽으로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게 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가 생기는 사람들은 반대가 돼가지고 위쪽으로 있어야 될 물이 없어지면서 불이 위로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슴, 목, 얼굴, 머리 쪽으로 열이 차오르고 밑으로는 자꾸 오히려 냉해지는 것입니다. 아랫도리는 차워서 병이 생기고 위에는 더워서 병이 생기는 이것을 수화상반증, 다른 말로는 상열하한증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더워지고 밑으로는 차워지는 것, 상열하한증, 다른 말로는 물과 불이 바뀐다고 해서 수화상반증.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가 위로 올라가면은 혈압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노이로제가 올 수 있고 잠을 잘 못 잘 수 있고 또 땀도 바짝바짝 팍 나기 때문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한여름에는 바깥 날씨도 더운데 몸속에 열이 차오르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땀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방에서는 병적으로는 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 외에도 불감정설이라 그래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형태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발해 나가는, 피부에서 증발해 나가는 수분도 있고 코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땀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러한 불감정설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자꾸 이렇게 물을 좀
마셔줘야 되는데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땀이 나오고 물이 나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름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름에는 물을 좀 자주 마셔주자 하는 것이죠. 땀은 땀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땀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이 있습니다. 땀샘에는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이 있는데 에크린샘은 여기에서 나오는 땀은 별로 냄새가 안 나고 냄새의 주범은 아포크린샘입니다. 아포크린샘. 이것은 우리 몸에서 점점 퇴행되어져 가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 이 나이 때는 한창 아포크린샘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땀의 분비가 많이 되는 그러한 샘입니다.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흐르기 시작해서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이 지나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고 부패되어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땀이 처음에 나면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1시간만 딱 지나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몸에 조금 이렇게 땀이 좀 있네 하고 이 정도야 괜찮다 하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냄새 때문에 끙끙대는 경우가 있는 것은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박테리아에 의해서 땀이 부패되고 분해되면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땀은 나면 바로 씻어버려야 되겠죠.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겨드랑이에 나는 액취 있죠. 액취. 그리고 귀 속에 귀지에서도 냄새 많이 납니다. 또 배꼽에서도 아주 독한 독취가 나오고 성기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위, 이 네 개의 부위. 이 네 개의 부위에 아포크린샘이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냄새가 심한 게 아니라 조금만 흘리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포크린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액취라고 그랬죠. 액취. 액취라고 하는 것은 액이라고 하는 것은 겨드랑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악취를 액취라고 하죠. 액취 같은 경우는 보통 유전성이 있는데 부모가 다 액취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자식에게 80% 유전의 가능성이 있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액취가 있을 때는 50% 유전의 통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냄새, 땀이 나는 냄새는 아포크린샘의 문제인데 그래서 요새는 성의학에서는 아포크린샘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이런 털을 깎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아닙니다. 털과 냄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흐르는 것인데 문제는 땀이 나야 할 때는 나야 되는 것이고 안 나야 할 때는 안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땀이 계속적으로 많이 흐르거나 쓸데없이 나거나 나지 말아야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땀이 나면 1시간 이내에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건 기본 아닙니까? 1시간 이내에 씻으십시오. 옷을 갈아입고 씻고 발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서도 당연히 여름에 땀이 나기 마련인데 여름철에는 구두를 적어도 한 2개 이상 교대로 신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구두로 일주일 정도 신고 또 하나의 구두로 바꿔서 일주일 정도 신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햇빛에 많이 쬐어서 바삭바삭 말리지고 그렇게 하면 구두 때문에 신 때문에 나는 냄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은 열심히 씻는데 알고 보면 구두 안을 안 닦거나 안 씻거나 해서 거기에 피는 여러 가지 곰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말을 자주 바꿔 신고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두 자체를 바꿔 신는 것도 중요하니까 적어도 여름에는 구두를 2개 정도 준비해서 하나씩 일주일씩 교대로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가 살균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잠잘 때에
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소아, 아이들이 잠을 잘 때 나는 땀은 그 특징이 잠든 지 1시간 정도 이내에 열이 쫙 오르면서 머리에서부터 땀이 쭉 흐르면서 특히 배까지 땀이 쭉 흐르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기허라고 합니다. 기허.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땀입니다.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땀이 나는 이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태어민처럼 습담이 많아서 땀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건 문제가 없고, 소민들처럼 땀이 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굉장히 몸이 약해지고 큰 병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땀이 너무나 많이 나서 땀 때문에 주체를 못한다 할 때는 한방에서는 줄이라고 그래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땀구멍을 말합니다. 땀구멍이 열리는 것입니다. 땀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꽉 쪼아주어야 땀구멍이 쫙 쪼아져서 건강해지는 것이고, 웬만해도 땀이 잘 흐르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원기가 흐해지면 주리가 약해져서 땀구멍이 열려 있어서 물이 줄줄줄 흐르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기를 보여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약이 인삼이죠. 황기, 계지,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삼은 우리 몸에 기운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인삼을 많이 먹으십시오. 땀 많이 나는 분들, 기가 허해서 땀을 많이 나는 분들은 인삼이 제일 좋습니다. 인삼은 어떻게 먹느냐 하면 약간 이렇게 쪄서 꼭지를 노두라고 그러죠. 노두를 제거하고 잘게 썰어 가지고 인삼과 대추와 함께 달여서 먹는 것입니다. 청량 음료라든지 이런 거 여름에 먹지 마시고 인삼을 대추와 함께 섞어서 인삼 대 대추를 1:3 또는 1:5 정도, 인삼을 적게 넣고 대추를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달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쇠가 아닌 그릇, 인삼은 철을 기한다고 그럽니다. 쇠가 아닌 그릇에 달입니다. 쇠가 아닌 그릇이 뭐냐면 토관탕, 약탕기를 말하죠. 약탕기 또는 유리그릇, 사기그릇. 우리가 제일 안전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유리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유리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이 세 개가 제일 안전한 그릇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라민이라든지 이런 그릇은 사실 쓰면 안 되고, 플라스틱 제품도 열이 가면 안 되고 그러는데, 인삼은 그게 아니고, 인삼은 철을 싫어하기 때문에 쇠가 아닌 그릇에 써야 되는데 토관탕이나 약탕기나 유리그릇이나 사기그릇, 스테인을 빼고 쇠 종류가 아닌 것에 달여주면 인삼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쇠가 아닌 그릇에 인삼과 대추를 같이 넣어서 달여가지고 한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놔서 자주 꺼내서 시원하게 그렇게 마시면 되고, 한겨울에는 펄펄 끓여가지고 따뜻하고 뜨겁게 해서 마셔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몸의 원기를 도와주는 최고의 약품이 바로 인삼이기 때문입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진액을 잘 나오게 하고 기를 도와주고 해서 소양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데,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인삼을 먹거나 마시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만 올라가지 않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땀은 말이죠. 땀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땀이 어느 정도 나느냐, 땀을 많이 흘리느냐, 땀을 흘리는데
냄새가 어떠하냐, 악취가 나느냐, 괜찮으냐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의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땀 흘리는 것이 겁나십니까? 땀 흘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건강한 땀은 많이 흘려야 됩니다. 건강한 땀을 많이 흘리고 병적인 땀은 당연히 안 흘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몸이 약할 때는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교와 직접 상관이 된다 하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습한 사람들, 비만이죠. 비만한 사람들, 비습이라고 그러는데 비습한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소민들처럼 바짝 마른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없고 비만하거나 태음인들은 땀을 흘려야만 운동이 되고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인 만큼 땀날 때까지 운동을 많이 해줘서 비습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땀이 다 노폐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음인들에게 특히 비만한 사람들은 땀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예를 들면 땀을 많이 빼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땀의 두 종류 천환과 심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환은 얕은 곳에서 나오는 땀, 그래서 심환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땀, 이것을 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한 쪽으로 가지 않고 천환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열을 가해서 사우나에서 나는 땀, 이런 땀이 다 천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심한을 흘려줘야 되는 것인데 심한을 흘리기 위해서 액티브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보통 여름에는 사람들이 덥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더위를 피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낮에 쬐는 열기만 피한다면 여름에도 액티브하게 움직여주면 심한이 나오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저는 극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더위를 이겨자, 더위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극서 해내려면 땀을 건강하게 흘리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여름철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름철에 살이 제일 많이 찌는 시기이기도 하고 몸이 제일 많이 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땀 관리, 심한 관리를 잘 해주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땀을 부지런히 많이 흘려야 됩니다. 영적인 땀, 건강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됩니다. 영혼의 신진대사, 영혼의 독기, 독소가 다 제거가 되고 영혼이 깨끗하게 순환이 되려면 건강한 땀을 많이 흘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힘쓰고 말씀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건강한 땀을 많이 흘리시고 영육관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